나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나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거는 자, 오늘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4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버려져서 어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진 거예요. 참 이게 버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선 버려진 거죠. 그 4살 이후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만나지 못했으니까 본인도 왜 버려졌는지 그렇게 맡겨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좀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었나 봐요. 소위 이런 거죠. 그 언뜻 남아있는 기억에 막 아버지가 집 안에 그냥 연탄불 피워놓고 다 같이 죽자 하고 막 어머니 도망가고 뭐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는데 4살 때면 뭘 알겠어요. 못 모르고 거기에 맡겨져서 이제 키워지게 됐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요. 공부를 잘했고 거기다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말하면 탁 알아듣고 그대로 쉬지 않은, 2번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손이 안 가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조금 질투를 많이 하는, 이분의 삶이 계속 그렇게 인간관계가 계속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랄까, 이분 역시도 약간 그런 영적인 경험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존재가 자신에게 막 뭘까 악담을 퍼붓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막 정말 피 터지게 고생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퍼붓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제 이분이 뭔가 이제 주위에서 조금 다가서기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상담한 느낌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참한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주위에서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 이제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하는 과정에 보통은 이제 미래에 체면 작업을 할 때 보통 수호천사를 만나거나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아예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하는 좀 초반에 어떤 존재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내면 아이 작업을 이런 거죠. 이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스스로를 어떤 영적인 관리자로 부르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3살 아이, 이 순수한 3살 아이를 좀 안아보세요. 이 3살 아이를 안아본 기분 어때요? 아기가 울어요. 울어요. 왜 울어요? 아이가 길을 잘 외우고 사람들이, 근데 이 아이를 잘 못 알아보고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잘 모르고 아이가 말문을 닫았어요. 아,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이는 말문을 닫았을까요? 집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알았고 엄마가 왜 놓고 갔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아, 자기를 버린 걸? 네네. 근데 그게 버린 게 아니고, 네. 그때도 엄마는 이 아이를 통해서 본인이 남편 집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어요. 저를 사랑하진 않아요. 좋아요. 느낌이 그냥 울어요. 좋아요. 자, 이제 이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당신의 기분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이 아이의 마음이 그랬군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네. 뭔지는 모르지만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좋아요. 근데 네. 얘 몫이야. 얘는 평범한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야 됐어. 그래요? 왜요? 반말을? 응? 반말을. 누가 반말을? 존칭이 안 나오는데. 누가 누구한테? 그냥 누군가가 얘기를. 그 표현 그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얘는 자기 운명을 선택한 애인데. 좋아요. 거기에 너무 빠져버렸어. 좋아요. 세상에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얘가 어디 가든 그런 주목을 받고 몫이 지어지고 근데 본인이 도망가려고 해. 좋아요. 물론 아이한테 큰 짐이고 상처였겠지만 얘는 그거를 크게 상처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지 않았다면 얘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 이 아이의 고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 좋아요. 포용력, 이해심. 이 아이는 뒤처지나 사람들이나 아이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않아. 그래서 벽을 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고 아직도 일반인이었다면 이 아이는 벌써 그 벽을 허물었어야 됐어. 근데 고집이 너무 세. 굴복하지 않아. 소통하려 하지 않고. 그게 되지 않는 이상 이 아이의 공부는 계속될 거야. 좋아요. 자, 이 아이는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능력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공감하려 하지 않아. 그게 이 아이가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야. 괴롭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해. 이 아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죽고 머리만 살아있어. 근데 이렇게 크면 이걸 여기서 못 배우면 얘는 또 사고를 칠 거야. 어떤 종류의 사고를?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얘는 약해.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정에 끄달려서 일을 그르쳐. 근데 이 아이가 맡은 임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야. 우리도 이 아이를 처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닌데 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을 많이 봐줘.
근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보고 불쌍하면 봐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 아이가 항상 받아왔어. 자, 지금 이 아이는 공감하지 않고 감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좀 더 바른 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어떤 존재들이신가요? 그냥 있는 존재들. 그래요. 이 아이 어떤 관계이신가요? 관리자. 이 아이도 관리자야. 아, 이 아이도. 그래, 무엇을 관리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겪어야 되고 이 아이가 알고 있어. 이 아이가 본인이 굳이 힘든 곳에 안 가도 되는데 그 짐을 맡아. 지금도 그래. 자기가 맡아. 남들이 잘못한 거를 본인이 맡아. 얜 그걸 고쳐야 돼.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냥 겪어야 돼. 얘는 그게 쉽지가 않아. 세상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져. 점점 더. 이런 아이를 만나면 사람들은 이런 아이한테 짐을 지어놓고 본인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을 갖게 한 거는 이 아이야. 왜요? 이 아이가 맡으니까. 그건 그들의 몫이었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리숙하고 남들 봤을 때 웃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자존감이 너무 높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뭔가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안 돼야 돼 지금은. 왜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이유가? 이건 다 같은 맥락이야. 이 아이가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짐을 지고 정에 이끌려서 일을 자꾸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아이는 배울 수가 없어. 근데 이 아이는 공부로 도망가려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장점. 이 아이가 머리, 위치가 낮아서가 아니야. 여기 온 이유가 그 위치만큼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는 그걸 잘 못해. 자기의 위치로 사람들은 겪어야 되는 단계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단계를 이 아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그들은 또 만나야 되고 그 과제를 또 해야 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들이 배워가고 성숙해 나가는 거를 봐주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생기면 세상은 더 시끄러워져. 왜 시끄러지는 걸까요? 성숙 안 한 자들이 그리고 성숙 그리고 그 요행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 좋아요. 사기꾼, 살인,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진 사람들, 기타 등등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뭐 약하게라도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있어. 본인들이 충분히 성숙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근데
이런 아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는 자기대로 수렁텅이에 빠지고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켜보라는 게 아니야.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걸 지켜볼 때 힘들고 괴롭지만 그거를 견뎌야 되는 자제심이 필요해.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없어. 좋아요. 그 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와줘야 할 것과 지켜봐야 될 때의 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 아, 그래요? 얘는 이 부분이 아직 공백이야. 표현을 못해.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뭔가를 느끼게 해줘도 표현을 못해. 좋아요. 그럼 이 아이는 발버둥 쳐도 더는 못 나가 앞으로. 이걸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된다는 뜻인가요? 도와주는 것에 지켜보는 것에 경계선, 도와줘야 되는 상황과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대한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다면 앞으로 미래의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는 거부해. 어떤 거를요? 지금도 싫다고 떼쓰고 울고 있어. 고집이 너무 세. 뭘 거부하는 걸까요? 얘는 강아지 키울 때도 교육은 하지만 엄청 사랑스러워하고 너무 예뻐해.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여기 들어오면서도 얘 걱정했어. 이건 본인의 현재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본인은 싫다고 하지만 그거를 빨리 찾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얘는 인정하지 않아. 힘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언제까지 이걸 배울지 우리도 몰라.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해줘야 될까요? 너는 지금 유급된 거야. 자격. 왜요? 평등하게 평등한 마음이 없어. 그들의 목과 그들의 기회와 그들의 배움을 그걸 너가 막지 마. 그럼 돼. 좋아요. 그럼 너도 편해. 아하. 너도 편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어떤 시간을 말하시는 거예요? 더 헤매야 된대요. 좋아요. 귀양 헤매는 거 좀 잘 헤매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헤매야 하나요? 다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요? 화가 나셔가지고. 화가 났어요? 다시 올 제가 거예요. 너무 못 알아듣는데요. 고집이 너무 세대요. 어떤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제 옆에 사람을 너무 챙겨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뺏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부모여도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바래주고 내 역할을 하면서 그러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태도, 그런 행동, 그런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동일시해서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스치면서 굉장히 격양돼 있었어요. 어떤 존재들이라고 느껴지던가요? 마치 뭐 직장 같은데 상사 같은 느낌?
선임 같은 느낌? 근데 제가 굉장히 뭔가를 실수를 했었고 근데 그게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너무 다 해주면 그냥 이 아이들이 뭐 부모님만 계시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그런 힘이 없는 아이들은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듯이 사람들도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고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그 내면 아이에서 관리자를 만난 얘기고요. 뒤에 또 이제 그 미래 체면하면서 나온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 잠깐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이 뭔가 그 관리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관리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분도 그런 관리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서 이제 너무 그 인상적인 표현이 나왔죠. 뭔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런 거예요. 뭔가 모두들 자기가 맡아야 할 어떤 그 과제가 있고 몫이 있는데 단지 그것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다 막 도와주고 개입하고 떠안아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맡은 것을 남들이 해주니까 좋다. 그 사람이 해야 할 몫을 못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되고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내담자는 그걸 해가지고 힘들고 그걸 도왔다고 해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 어떤 체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관리자들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그래서 그러면 도와줘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 그 어떤 그 기준점 선이 뭔가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하죠. 얘 표현으로는 그걸 하지 못한다. 아직 그 부분이 지금 공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그 상담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언어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의 언어로 해석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느낌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너무 빠르면 이걸 다 말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번역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그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뭔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기술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설명을 번역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도 약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느낌을 줘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직 이해력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을 못한다. 아무튼 인상적이었던 건 모두 다 자기가 맡은 어떤 그런 역할이 있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이 돕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것들을 겪을 수 있게 두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흐트러뜨리니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다. 이런 느낌. 굉장히 좀 약간 드라마틱하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좀 끝나고 이제 다음 이제 미래 체면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미래 체면 가서 미래를 가는데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본인이 원했던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미래의 본인이 현재의 본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번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웃으면서 폭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 당신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 아직 많이 남았어. 좋아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직접 좀 얘기해 주겠어요? 야, 아이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민하고. 어차피 넌 그걸 겪어야 돼. 에휴, 어릴 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 되게 잘난 척했어.
그냥 겪고 아이고 그냥 차나 마시고 가라 너 진짜. 아이고 애썼다. 근데 너는 아직 더 남았어. 뭐가 더 남았던 걸까요? 더 헤매. 너는 명확하지 않으면 끝까지 파고들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힘들어해. 너 공부 안 되고 일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이해 못했잖아. 솔직히 주변에서 너가 착한 줄 알지. 아니야. 너 알잖아. 너 겪어야 돼. 느껴야 돼. 그거를. 그러면서 나중에 너가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배우게 될 거야. 자기가 직접 겪어봤을 때 가지는 힘과 여유가 얼마나 큰 자산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값진 건지. 그래서 너가 벌을 받은 거야. 좋은 말로 교육이라고 하지. 그냥 그렇군요. 떼 쓰지 마. 너 혼자 있을 때 떼 쓰는데 떼 쓰지 마. 그냥 네 맘대로 하고 네 맘대로 해라. 너한테는 사실 할 말이 없다. 너는 할 말이 없어. 진짜 너 같은 성격은 그냥 네가 겪어야 돼. 그냥 겪어. 그래요. 좋아요. 기왕 헤매고 겪어야 된다면 어떻게 헤매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얘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겪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많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큰 힘을 얻어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헤매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뜻이겠네요? 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좋아요. 어쨌든 이제 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냥 가.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내려놔. 뭘 원망하는 걸까요? 여태까지의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 너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너 그거 되게 큰 죄야. 자, 혹시 세상을 사는 이 젊은 후배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일반 사람들에게라면 이 아이 케이스라면 일단 본인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속에 가슴에 뭔가 상처가 있다면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이 같은 경우라면 본인이 남을 평가하는지 내가 맞다고 고집부리는지 나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나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거는 손으로 때리면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처럼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그게 안 돼요. 이 아이 같은 케이스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눈빛으로. 그걸 고친다면 그런 본인을 받아들이고 고친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거를 배워나가면 일단 인정부터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편안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해진다. 네. 그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더 위험해요. 아, 왜요?
아이를 키워보시지만 내가 아이를 큰 소리로 꼬지람을 했다거나 뭐 그런 제스처를 했을 때는 사과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식을 하니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속으로 그게 타당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친절하지만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무의식이 사람을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해할 수 있어요. 눈빛으로 뭐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똑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짜증난다고 눈빛을 한번 보내면 아이들은 주눅 들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과하지 않잖아요. 나도 몰라요. 하는 본인도 몰라요. 그렇군요. 인식을 못하고 인지를 못해요. 그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본인은 속에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이런 마음이 이제 인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노력해야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얘는 알고 있어요. 좋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으로 아니요.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인을 시키고 상대방하고 바꾸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역지사지? 네.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에게 혹시 전화번호 따로 없으시고요?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 표현은 안 해요. 근데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게 저도 여기서는 조심스러운 걸 아는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힘든 이야기나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여기서 많이 발산을 하고 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다들 건강을 얘기하지만 물론 잘 하시겠지만 환기도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이곳의 그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않게 선생님도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쉽게 그런 거는 아닌데 누적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시면 힘드세요. 그리고 이거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항상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네.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게 너무 인상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가 좀 그랬던 거죠. 이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로 잘했나 하면 남들이 보기에 다 얘는 의대 갈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의대를 안 갔죠. 그리고 종교에 귀를 한 겁니다. 다들 주위에서 놀란 거죠. 왜? 왜? 그런데 정말 주위에서 다들 정말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이 아까 앞부분에 그 관리자가 했던 말처럼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거에다가 자기 힘을 다 쓰고 지쳐버리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분은 스스로가 되게
착한 사람이다, 돕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론 그렇지 않다. 왜? 속으로 남을 굉장히 이렇게 깔보는, 낮게 보는, 이해 못하는, 힘든 사람을 이해 못하는, 소위 말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그런 남을 굉장히 낮춰보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걸 지적한 거죠. 누군가 말로 욕하는 것보다 그렇게 눈빛으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더 안 좋다, 더 나쁘다. 왜? 자, 특히 아이한테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욕하고 때렸다면 나도 알아요, 그거 나쁜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고 굉장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쳐다보고 차갑게 쳐다보고 그랬던 건 일단 내가 그랬다는 것을 잘 인지하도 못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할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줬을 거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자, 또 그런 거 알았다고 한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야? 당연한 거잖아. 걔네들은 낮구나 이렇게 높은 존재인데,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까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그런데 이분 딴에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 맞게 되고, 이런 악순이었던 거죠. 이런 악순환. 그래서 핵심은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핵심은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나쁠 수 있다. 상처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다 느끼잖아요. 저 사람 시선 느끼잖아요. 눈빛이야 이런 거 느끼잖아요. 왠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깔보는 눈빛인데, 말은 들은 건 아니지만 묘하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따지기도 참 그렇고. 왜? 당신 나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죠? 아닌데요? 그럼 끝이니까.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치사하다는 느낌 받게 되고,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아까 좀 우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는 얘기 막 웃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만큼 뭔가 굉장히 좀 겉으로는 되게 따스한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되게 좀 감정을 억누르고 차가웠던 그런 사람. 근데 뭐 그럴만했죠. 그럴만했죠. 4살에 벌어졌으니까. 4살에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정말 그 어른처럼 이 힘든 세상을 혼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조심했고, 더 자신을 억눌러야 했고, 그랬던 모습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앞서 그 어떤 영적인 관리자들이 했던 말,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자기만의 그런 어떤 과제가 있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기회를 줘야 된다. 참 이런 게 있어요. 참 그 기준이라는 걸 알기 참 어렵죠. 그래서 가장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그 사람이 도움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좀 묵시적으로라도 도움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을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화를 내?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또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또 이제 나를 너무 그 사랑해서 또 교만해지면,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또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시선으로 누군가를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딱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남을 사랑과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 여러 가지 영성에서 종교에서 그런 얘기가 맞아요.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딱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회적인 잣대로, 돈이라는 잣대로, 성적이라는 잣대로, 수많은 잣대로 자꾸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인간적인 기준들인데, 정말 영적인 기준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청소 보는 사람이 더 낮은 영혼을 가진 것도 아니고 CEO를 하는 영혼이 더 잘난 영혼도 아닌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들죠.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된 사람을 볼 때도 뭔가 자꾸 그 사람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로 하죠. 그 사람의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정확한 말을 말하면 잠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실수였을 수도 있고 몰라서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뭐 이렇게 듣다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좋은 그 내용으로 방송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체험 하셨고요. 미래 느낌 어떠셨어요? 근데 되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겼어요? 왜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웃겼어요. 되게. 그래요. 그나저나 그 여러 관리자의 존재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싫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싫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근데 확실히 아까 평소 제가 지금 이렇게 웃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되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너 거쳐봐야 되고 헤매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죠, 그죠? 네. 계속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헤매봐야 된다는 거는 헤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럴 땐 더 편하게 헤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네. 관점의 차이가 되게 다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헤매는 것이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는 거고 잘못된 맞아요. 길이고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헤매는 게 지금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되면 너무 좀 더 편안하게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자꾸 원망하게 되죠.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 왜 또 저 사람은 저러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게 더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당연히 갈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또 올 게 왔구나. 그래 뭐 그렇지 뭐. 올 게 왔구나.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연습해볼게요. 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인이 그 관리자의 존재로서 미래의 존재로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기억할 때 느낌과 좀 다를 거예요. 혹시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참고가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어요?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음성 공유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가시고요. 네.